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재TV 한상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타격을 좀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HLB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좀 주정폭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HLB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데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제가 HLB를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증시가 왜 빠지는지도 이 부분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 약속을 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직장인 매매반 무료체험 새롭게 컨텐츠 오픈했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내드리고 있고 오늘도 내드렸어요. 다음 주 수요일도 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셨다라고 하면 새롭게 컨텐츠 오픈한 만큼 신청하셔가지고 혜택들 다 받아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LB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 경제 구조가 정말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본질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빚, 영끌 이런 게 이제 사실 현 상황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은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았죠?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초입이에요. 그죠? 그들은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막아냈어요? 디플레이션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정말 많이 뿌렸어요, 돈을. 그리고 그 뿌린 돈을 그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오죠? 인플레이션이 오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그 물가를 뭘로 잡았죠? 금리를 인상을 해서 잡았어요. 근데 한국은 어떠죠? 못하고 있어요.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왜? 금리 올리게 되면 연끌족들 다 죽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집값이 폭락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이 경제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네. 그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실한 뭐 저축은행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흔들려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부동산 PF 비율 높은 은행들도 흔들림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요즘은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9월달에 이제 코로나 때 돈 빌려간 기업군들이 이제 회수를 해나가야 되는 그 상환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러한 우려감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 증시에 반영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우리가 조금 우려로 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헤쳐나갔어요. 그게 이제 근간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고 한국도 그런 루트를 좀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 증시에는 그게 파급력이 지금부터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이거 엄청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요,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타격을 줘버립니다. 그때부터 줘요. 그때부터 타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은 지금부터 타격을 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요? 타격 받았냐고요? 되려 최근 들어선 반등 보여준 지역도 굉장히 많죠. 이게 부동산 시장은 엄청 느려요. 그래서 되려 분석하기 훨씬 더 쉽고 대응하기가 쉬운데 금융시장은 달라요. 이게 선반영이 아주 늦어봤자 6개월이고 1년 전부터 반영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반영이 되고 나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증시는 반등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도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 이슈 나와준다라고 하니까 2년 동안 하락하다가 경기 침체 실제로 장기 초입 구간 들어가주니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 9월 이후에 어느 정도 뭐 부동산 이슈 나와주면서 조금 더 흔들림 보여주고 그러면 증시도 한톤 흔들리겠지만 그건 바닥이에요. 잡아야 돼요.
비관론자들은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 왜? 비관론자들은 떨어진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논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하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긍정론자들은 이런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비관론자들 보세요. 저는 비관론자들 치고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소수 빼고는. 네? 긍정론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증시는 구조적인 부분이 결국 올라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증시는 구조가 올라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증시의 흔들림에 연연치 마시고 여러분들의 페이스와 관점 유지하시면서 가셔서 이번 기회에 돈 제대로 벌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청산했고 여러분들께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허브니셔TV 직장인 매매반 무료치료 꼭 받아보세요. 이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